야 박세무사, 네 월급 얼마고? 얘 50만 원입니다. 야 여기 술값이 50만 더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안녕하십니까, 세구 박정입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술문화 유흥에 대해서 이제 토픽을 잡았는데, 연말이죠. 술자리 많죠. 술자리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 세무사들, 이제 수습 새내기들이라 할게요. 새내기들 이제 연수교육 시작했을 건데, 앞으로 수습 받으면서 또는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이제 유흥 문화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자, 먼저 유흥. 유흥을 우리 세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키워드가 뭐죠? 접대비죠. 이게 세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정 과목이다 보니까 접대비에 대해서는 수습 세무사분들 또 세무직군에 있으신 분들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제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대신 사업소득으로 경비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10만원을 결제하면서 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지만, 공제 못 받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업소득 대 경비로 인정이 된다, 이제 이거죠. 왜 그렇죠? 자, 접대비라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려해야 될까요? 억제해야 될까요? 억제해야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을 해주되 부가세까지 공제를 못 해주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접대비를 바라보는 이제 세무의 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제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접대비냐 아니면은 가사 관련 경비인지 또는 사업 무관 관련 경비인지. 자, 이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예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사업소득 할 때 경비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법인인 경우에는 이게 대표자 상여 처리가 이제 이어질 거고, 이게 굉장히 조금 이제 좀 논란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자, 먼저 가사 관련 경비라고 하면 뭐죠? 사장님이 자기 혼자 그냥 술집 가서 지 혼자 먹은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또는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회식을 했는 거예요. 또는 사무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접대비로 당연히 인정을 못 받죠.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사무관 경비로 빠져가지고 이제 송금 불산이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거래처 사장이야. 즉 친구면서 거래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제 친구랑 이제 술을 먹었는데 자기는 접대비래. 왜? 내 친구가 거래처니까. 거래처 사장이니까. 근데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 사업무관 경비다, 이렇게 받는 거죠. 왜? 세무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아니 네 친구랑 먹었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결론 어떻게 났냐면은, 자, 네 친구인 거래처인 건 알겠다, 거래처인 건 인정을 하겠다. 근데 타 거래처에 비해서 니는 네 친구랑 그렇게 그 거래처랑만 그렇게 많이 술을 먹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이제 이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만큼 접대비냐,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사무관 경비냐, 자,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좀 이제 볼게요. 자, 일반적인 술집입니다. 우리가 동네 술집을 가죠. 동네 술집을 갔는데, 동네 술집에서 우리가 회식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술집에 가서, 야, 이번 달도 수고했다, 야, 이번 주 좀 힘들었다 하면서 이제 좀 사기 증진 차원에서 이제 동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복리후생비로 빠집니다. 자, 복리후생비로 빠지면은 당연히 부가세 공제되고 경비 인정받겠죠. 근데 이게 동네 술집에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랑 동네 술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처 관리가 돼서 접대비로 빠지죠. 접대비로 빠지니까 부가세 공제는 안 되고 경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죠. 직원이랑 갔는지 거래처랑 갔는지 국세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적당히 무슨 말인지 알죠? 실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수습 세무사님들도 적당히라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앞으로. 자, 그리고 고급 술집으로 가볼게요. 자, 고급 술집이라 하면 뭐죠? 참치집. 이제 인당 한대 뭐 한 사람당 7만원, 8만원짜리 코스 다 세팅 또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고급 술집을 갔어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적당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흥문화라 그러면은 이렇게도 있고 또 더 있죠. 자, 근데 일단은 이제 수습 세무사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 대한민국 술문화, 유흥문화를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성 수습 세무사들은 경험을 하실 그게 좀 덜 하겠지만, 남성분이고 특히나 나이가 어리다,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경험을 하실 거예요. 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면 비즈니스 바 하면서 이제 바, 모던 바, 칵테일 바 하면서 바라고 이제 보이죠. 제가 이제 이 바를 이제 30살, 제가 근무 세무사 시절 때 이제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이 바가 뭐 어떤 거냐면은 그냥 맥주랑 양주 팔아요.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맥주를 먹으면 4,000원이죠. 바에서는 병당 이제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주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파는 가격보다 한 3배 또는 4배 이렇게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싼 이유는 이 바에는
아가씨가 나와요. 근데 아가씨가 나와서 같이 앉아서 뭘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아가씨가 저희 말로 이제 서브를 본다 그래요. 서브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값이 비싼 이유가 이제 거기 아가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가씨가 나오는 거에 대한 가격이 술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30살에 이제 바를 처음 가봤는데 이때가 근무세무사를 하면서 알게 된 회계사 형님 계셨는데 그 형님이랑 이제 그냥 동네 술집에서 소주 먹다가 그 형님 갑자기 저한테 그 말씀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안주는 좋은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술을 좋은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뭐 안주 좋은 거 네가 계산해라. 내가 좋은 술 하나 대접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계산하고 나와서 이제 뭐 형님이 좋은 술 하면서 가봤나 하길래 대충 눈치는 챘어요. 뭐 좀 이제 뭐 그런 데 갈라 하는갑다.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이제 비즈니스바 하면서 제가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층에 있었어요. 이렇게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었죠. 자, 올라가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둡고 그냥 이렇게 좀 야시시한 옷을 입은 이제 키크신 이제 여성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야 진짜 오랜만에 왔네 하면서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가오가 충만한 상태로 내 항상 먹던 걸로 들고 온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방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술을 이렇게 먹는데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은 바라는 곳이 약간의 남성의 허세를 충족시키는 곳이구나. 여기서 뭐 아가씨랑 뭔 일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제 대화하고 대신에 이제 술값이 일반 술집보다 뭐 한 3-4배 더 비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노래방은 아시죠? 노래방은 아가씨를 못 불러요. 지금 바랑 노래방 두 개 다 아가씨가 오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 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는 유흥주점은 식품 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든요. 그래 유흥주점이라는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안 받아요. 그냥 일반으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씨가 착석이 안 돼요. 아가씨가 착석이 안 되는데 뭐 대한민국 99.9% 바는 아가씨가 다 있죠. 노래방에서도 손님이 아가씨 원하면은 아가씨 노래방 사장님이 속칭 보도락 해가지고 보도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아가씨를 불러다 주죠. 그렇게 해서 노래방에서 시간당 아가씨 비용을 받죠. 이거는 이제 걸리게 되면은 영업 정지예요. 이 가게가. 왜냐하면은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적객업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먹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법이 그렇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전부 다 아름아름 그냥 그렇게 하죠. 유흥주점. 이 유흥주점은 사실상 식품 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아가씨랑 같이 이제 놀아도 되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수습세무사 시절에 이제 처음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땠냐면은 이제 그때가 3월 법인세 신고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무실 계시던 사무장님이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박세무사 어디고? 사무실입니다. 뭐 아직까지 일하나? 법인세 신고라서 뭐 할 게 좀 있습니다 하니까 뭐 됐고 이쪽으로 와봐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데를 이제 지도를 찍어주더라고요. 가니까 뭐 네온사인이랑 전부 다 좀 화려해. 제가 있던 데 구미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구미 이제 유흥으로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웨이터가 와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사무장님이 있는 방으로 이제 모셨죠. 이제 데리고 가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남자 5명이랑 아가씨 5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무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속 시절에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야 박세무사 네 월급 얼마고? 예 50만 원입니다. 야 여기 술값이 50만 원 더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그래갖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때 이 사무장님이 사실 세무사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고 세무사가 1차만 붙고 2차는 못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를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하면서 이제 뭐 세무사 따봤자 뭐 별거 없지 뭐 니 50만 원 받는데 나는 지금 이 술값 50만 원도 더 낸다 하면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아가씨들이랑 아저씨들이랑 다 같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이제 저를 비웃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장님이 저한테 야 여기 앉아라 아가씨 하나 불러줄게 이제 이카더라고요. 제가 뭐 그 자리에서 앉아갖고 같이 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장님 저는 지금 사무실에 아직까지 일할 거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때가 제가 이제 유흥주점을 이제 처음 경험했었는데 지금 세무직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습세무사를 하고 근무세무사를 하면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또는 이제 이쪽 계열에 있던 선배님들이 또는 형님들이 술 한잔 하자 언제 한번 소주 한잔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얘기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동네 술집이든 이제 고급 술집이든 가서 소주를 한 끼 먹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김밥 청구 와서 김밥 먹으면서 공부를 했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단 고급 솔직 가면은 일단 눈이 커집니다. 이제 사장님이나 또는 선배님들, 형님들이 이제 기분이 좀 업이 됐어. 야, 내 오늘 케어 갈게. 따라왔나? 이거 하면서 이런 것도 가보게 될 거고요. 이런 것도 가보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이쪽으로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버는 거 저쪽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데가 어떤 데고 이런 데가 어떤 데구나,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지킬 거는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오히려 그래서 사장님들이나 또는 선배님들이나 형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봅니다. 제 인성이 어떤지. 왜냐면 술을 먹여보면은 그 사람 인성이 좀 보이거든요. 데리고 갔는데 바에서 애가 끼를 주체를 못해. 쟤랑은 큰일을 못하겠다. 주전을 데리고 갔는데 애가 개판이야. 쟤랑 큰일을 못하겠다. 가셔가지고 거기 나온 아가씨들을 막대한다? 이런 거 그 아가씨들 때문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되고 자기 체면을 항상 지키시고 항상 선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선배로서 충고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술을 못 먹는데 영업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업이라는 게 술이랑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더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주량이 한 2병 정도 됩니다. 술을 못 먹는다, 어디 가도 술을 못 먹는다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 주량은 저 친구들이랑 그냥 술 먹어요. 영업하면서 술을 못 먹으면 어떡할지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정한 영업은 자기 일 잘하면 끝이니까 굳이 영업을 이쪽 접대 술 이쪽으로 연결시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언제 소주 한잔 해야지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장님, 제가 죄송한데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대신에 맛있는 밥 한 끼 하시죠. 충분합니다. 맛있는 밥 한 끼 하시고 할 얘기가 더 있다 그러면은 카페를 가세요.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업무적인 이야기 다 하시고 사장님 가시는 길 배웅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깍듯하게 90도 인사 들어가십시오, 요거 해주시면은 끝입니다. 술 필요 없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명절이라 그러면 추석이랑 설이 있죠. 설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신고철이죠. 신고철이랑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따로 영업이라 그러면은 연말에 12월 달에 정관장에서 이제 좀 적당한 걸로 좀 사요. 가격대 적당한 걸로 좀 사가지고 그걸 좀 여러 개 사가지고 제가 인사 드려야 될 분들, 좀 인사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해 떠있을 때 그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영업점이든 사업장이든 찾아가고 인사 드릴 때 찾아가서 이제 그걸 드리면서 이제 한 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소속 세무사님들, 우리 새내기들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경험을 하시되 이런 게 있구나 까지만 아시면은 충분하다고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입니다.